와이즈 클럽. 당신도 투자로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고정 댓글을 확인하세요. 인도라는 사회는 남성 중심의 사회다. 인도의 그 성폭력 사건이랄까 그런 것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제가 통계를 한번 봤습니다. 그 통계는 무슨 통계를 봤냐면은 유엔의 통계를 좀 이렇게 보면 우리 CNS 네이처의 신시열 대표님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라디오에 한번 게스트로 모셨었는데 네네. 꼭 한번 와이스트리 또 나와달라고 제가 졸랐습니다. 영광입니다. 아이, 별 말씀이에요. 별 말씀이에요. 제가 들어오기 전에 다시 한번 인도 증시를 봤거든요. 네네. 살걸. 인도 증시를 그러니까 뭐 단기 이거이 아니라 연봉 매년 얼마큼 올랐나를 보면은 거의 계속 양봉 그것도 장대 양봉 이렇게 엄청나게 올라와 있더라고요. 네, 지금 작년 같은 경우에도 이미 보셨겠지만 작년에도 전체적으로 이제 글로벌 증시 전체가 좀 안 좋았었잖아요. 근데 인도 증시는 한 4% 정도 그 안 좋은 상황에서도 그 안 좋은 상황에서도 올랐으니까 잘 아주 버텼죠. 혹시 대표님 인도 쪽에 투자도 좀 하세요? 예, 그리고 많이는 아니고 자산운용사. 자산운용사에 조금 이렇게 ETF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한국의 그 개인 투자가가 인도의 그 개별 주식을 투자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어렵죠. 어렵죠 지금. 그래서 ETF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ETF가 몇 종류 있죠? 네, 몇 종류가 있고 또 인도 펀드가 있으니까 인도 펀드가 뭐 삼성이나 뭐 미래에셋이나 그런 데서 다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때 얼마 전이었나 한 두세 달 전쯤에 인도의 아다니 그룹이 무슨 뭐 분식 회계를 저질렀다 이러면서 되게 시끄러워졌을 때가 있었는데 그때 투자했었으면 많이 벌었을 텐데. 그때 투자를 하셨으면 아마 가장 좋은 타이밍이 아니었을까. 그때가 1월 달입니다. 1월이었나요? 네, 1월 벌써 시간이 많이 지났어요. 한 6개월 전인데 알다시피 그 힌덴버그 리서치가 그 공매도 리서치 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공매도 전문이다 보니까 뭐 그 비하인드 스토리야 뭐 제가 뭐 믿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일단 겉으로 낸 그 보고서 내용 자체가 좀 충격적이어서 뭐 분식 회계를 비롯해 가지고서 여러 가지 그 아다니 그룹이 비공식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활동들을 굉장히 좀 안 좋게 평가를 했었고 사실 숫자만 본다면 그 이후 현재까지 뭐 한 78조 원 정도가 빠졌으니까 어디에서? 어마어마하게 그러니까 아다니 그 아다니 그룹의 그 회장의 전체 자산이 한 78조 원이 빠졌습니다. 그 이후로. 그럼 그보다 더 많았다는 거잖아요. 훨씬 많았죠. 작년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도 기사가 여러 개가 났었었는데 그 아다니 회장의 그 예를 들어서 무슨 뭐 블룸버그의 그 억만장자 지수 뭐 이런 거 나오잖아요. 거기서 봤을 때는 전 세계 뭐 5위 내에 들어가는 부자였다가 그 이후로 그냥 쭉 밀렸으니까요. 근데 제 기억에는 그 당시에 인도 증시 전반적으로 좀 충격을 받았었다가 지금은 그보다도 훨씬 더 올라와 있죠. 예. 그 아다니 그룹은 조금 이따가 좀 더 자세히 한번 여쭤볼게요. 우선은 저희가 인도의 문화에 대해서 좀 먼저 이해를 해야 그 다음에 경제가 보일 것 같아서. 맞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인도를 뭔가 잘 아는 것 같으면서도 많이 모르고 있는 혹은 잘못 알고 있는 것들이 되게 많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우리 신시열 대표님은 CJ 오쇼핑의 인도 법인장을 한 4, 5년 하셨었고 4년 이상 했었습니다. 처음 인도에 가셨던 때가 2011년? 그때는 출장으로 갔었고요. 그다음에 근무는 2012년 2월부터 시작해서 2016년에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지금보다 한 10년 더 전쯤에 인도에 처음 가셨던 건데 그렇죠. 당시에 인도에 딱 가셨을 때 첫인상이 혹시 어땠었나요? 한마디로 정신없었습니다. 정신이 없어요? 네, 정신이 없다는 게 어떤 의미냐면은 이제 얼마 전에도 그 지난 4월 달, 뭐 5월 달 해가지고서 그 인도의 그 총인구가 중국을 넘어섰잖아요. 14억, 2,800만 명 뭐 해가지고서. 근데 이제
워낙에 처음 갔을 때 워낙에 사람들이 너무 많고 네. 거기다가 이제 왜 그 인도 그 여행하는 그 유튜버들 얘기들 쭉 보고 화면들 보면은 네. 길거리가 정신이 없는 게 네. 차도 사람도 많은 데다가 정신없이 경적을 울려대거든요. 아, 계속 빽빽빽빽. 예. 계속. 그런데 이제 심지어는 웃기는 게 그 트럭 같은 데는 아예 뒤에다가 예. 그 honking please. 그래서 그게 뭐예요? 그 경적을 울려달라는 그런 얘기를 아, 서로 아예 경적을 울려달라고요? 네, 그러니까 트럭 뒤에 honking please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서 경적을 울려달라는 그런 그 내용을 이렇게 페인트로 칠을 하고 아니, 박아놓고 다닙니다. 시끄러우니까 경적 울리지 말라가 아니라 네. 서로 경적 울리라고요? 네, 그 반대죠. 이해가 안 가는데? 그 반대죠. 그러니까 막 울리는 것 왜요? 같아요. 왜요? 그게 네. 더 안전하다고 네, 생각해요. 그게 더 안전하다고 인도 사람들은 운전을 할 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면이 우리나라랑은 많이 좀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 경적 소리가 어디서 나는지도 모를 것 같은데 하도 사방에서. 구별이 안 갑니다. 너무 많은 데서 경적 소리가 나기 때문에. 네. 아, 근데 오히려 그쪽 사람들은 운전할 때 그게 안전하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러니까요. 서로가 경적을 울리고 경적을 네. 더 울려달라고 하고. 네. 오, 신기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아까 잠깐 유튜브 얘기해 주셨는데 네. 요즘에 여행 유튜버들이 굉장히 인기입니다. 그렇죠. 근데 특히 인도로 간 여행 유튜버들은 네. 거의 극한 체험을 하더라고요. 막 식무나 많이 뭐 화장실 막 배 탈라고 물 잘못 먹어서 탈라고 그렇죠. 막 이런 것들. 그렇죠. 네. 혹시 한국 사람들이 갔을 때 좀 적응하기가 쉽지가 않은 환경인가요? 제일 먼저 지금 물 말씀을 잘 하셨는데 네. 제일 먼저 조심해야 될 것이 이제 물입니다. 그래서 물을 아주 조심해서 먹어야 될 것 같은데 네. 인도는 전반적으로 봤을 때 그 물에 이제 수돗물을 틀면 물에 석회수가 약간 섞여서 나오거든요. 그래갖고 제가 아직도 기억에 나는 게 저희 제가 인도범장 있을 때 그 재무팀장을 맡았던 그 팀장이 그 한번 그 요로 결석에 와가지고 굉장히 힘들어했던 기억이 있는데 그게 이제 물에 그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석회수가 약간 섞여 있기 때문에 그거 조심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여행할 때 이제 뭐 인도뿐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지만 물 갈아 먹으면은 탈이 좀 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인도 같은 경우에 식수 사정이 더 안 좋기 때문에 항상 그 물은 이제 그 생수를 갖다가 드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아니면 호텔의 물, 현지 생수. 현지에서도 그러니까 생수 업체들은 있겠네요. 많이 있죠. 뭐 비슬레리도 있고 뭐 코카콜라 같은 데서도 이렇게 쭉 다 나오고 물은 굉장히 저렴합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한 500ml 그 생수 한 병이 약 한 350원, 400원 그 정도 하니까요. 그럼 현지인들도 물을 사 먹나요? 아니면은 현지인들은 식수를 그냥 먹는 경우가 아직도 많이 있죠. 이따가 이제 빈곤층 얘기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제 예를 들어서 조금 좀 어렵게 사시는 분들이 생수를 거침없이 사 먹기는 아직도 좀 부담이 되는 그런 수준이니까요. 근데 수돗물을 그대로 먹기에는 좀 위생적으로가 많이 안 좋고 그거는 아닙니다. 외지인이 아니라 현지인들한테도 수돗물을 그냥 먹기에는 부담스럽죠. 석회수가 좀 섞여 있으니까. 근데 또 인도 하면은 그 환경 오염이 네. 굉장히 심각하기로 유명하더라고요. 대기 오염도 그렇고. 맞습니다. 지금도 그럴까요? 지금도 심각하죠. 그 대기 오염, 그 오염의 대표적인 게 이제 그 대기 오염하고 수질 오염 아니겠어요? 근데 이제 우선 대기 오염만 말씀을 드리자면 특히 이제 그 북인도 쪽, 뉴델리를 중심으로 한 그 수도권 지역을 포함해서 북인도 쪽에 대기 오염이 이제 심각한데 예를 들어서 2018년 환경 성과 지수라고 있거든요. 거기서 보면은 전체 180국 중에서 한 177등을 그 인도가 차지를 했으니까 이건 뭐 한마디로 처참한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원인은 무슨 뭐 공장의 매연, 화력발전소의 매연, 자동차, 디젤차도 화물차도 되게 많잖아요. 그런 매연들이 굉장히 심하고 그다음에 이제 수질 오염도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자료에 보면 워터헤드라는 자료에 보면 인도 지표면의 한 80% 정도의 그 담수가 오염이 돼 있는 정도의 수준이다. 그게 이제
그 처리가 안 된 생활 하수하고 각종 농업하고 공업용 폐수들이 이렇게 나오는데 처리가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인도 정부에서는 무슨 위원회 둬 가지고서 특별 관리를 하려고 하는데 오래전부터 잘 안 되고 있는 거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염 수준은 대기 오염이든 수질 오염이든 상당히 심각한 수준이다. 네,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하수가 그냥 뭐 강이나 이런 데로 그냥 다 떠 나가고 막 거기에 뭐 각종 오물이 그 뒤엉켜서 사실 엉망인 정도의 수준이다. 제가 있던 뭄바이에 보면 그 강이나 그 하천이 이렇게 가서 보면 그 냄새가 너무 심해서 가기가 어려울 정도였다. 뭄바이도 부분적으로는 그랬다. 예, 굉장히 심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에는 그래서 유튜버들이 현지에서 어떻게 체험하는지를 보고 우리도 간접 체험을 하는데 그런 수질 오염 그러니까 막 어디 그냥 강 주변에서 사람들은 다 볼일을 거서 현지인들도 보고 막 그게 그냥 만연해 있고 그렇죠. 아직까지도 그 인도가 이제 그 뭐 여담이 아니라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니까 말씀처럼 그 아침에 제가 이제 그 뭄바이에 있을 때 출근을 하려면 뭄바이 약간 그 중간 쪽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 아파트에서 시링크라는 긴 그 바다를 가로지르는 도로를 넘어서 이제 제 그 인도법인 그 사무실에 들리고 그랬거든요. CJ. 근데 이제 그러면서 보면은 길가에서 아침 새벽 일찍이 그 도로변에서 이제 일을 보는 그 바닷가 근처. 큰 일이요? 작은 일이요? 큰 일도 보고 작은 일도 보고. 화장실이 충분치가 않으니까. 그냥 그게 자연 화장실인 거예요? 자연 화장실인 거죠. 화장실 부족 문제는 굉장히 심각해서 심지어는 인도 여성들이 최근에는 결혼하기 전에 남자랑 같이 살 집이 신랑하고 같이 살 집에 화장실이 있냐 없냐의 유무가 굉장히 중요한 결혼의 조건으로 생각될 정도입니다. 근데 이제 개선은 사실은 지난 9년간 많이 됐죠. 그래서 인도의 그 모디 총리 정부가 기록을 보면 한 1억 1,000만 개 정도의 화장실을 새로 신규로 이렇게 설치하는 그런 여러 가지 작업들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1억 1,000만 개요? 1억 1,000만 개. 굉장히 많은 숫자죠. 어마어마하긴 한데 그 또 14억 인구니까 그걸로 또 다 안 될 수도 있고. 옛날부터 여담이 아니라 실제로 인도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자기 집에 그 화장실을 두는 거를 꺼려 했습니다. 인간의 몸에서 나온 그 오물이기 때문에 변이나 그 전통적으로 소변이나 전통적으로 그래서 집안 내에 화장실을 두는 것을 좀 꺼려했거든요. 그런 것들이 상당 부분 9년대까지 이어진 것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 인식이. 아이고야. 그래서 이게 뭐 밥 먹는 손 따로 뭐 씻는 손 따로 이렇게 되는 거죠. 오른손으로만 사실은 식사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맞고 왼손은 전부 뒤처리하는데 쓰는 손입니다. 큰일 납니다. 그럼 혹시 왼손잡이도 가서 오른손으로 밥 먹어야 돼요? 그거 이제 얘기를 하면 괜찮겠죠. 그런데 제가 인도에 이렇게 살면서 인도가 아무래도 오른손 왼손이 이렇게 구별되다 보니까 왼손잡이를 본 경우가 극히 드물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나는 왼손잡이니까 왼손으로 손 먹을래 이러면 이제 문화적으로는 엄청. 그리고 사실은 왼손잡이라고 할지라도 음식은 오른손으로 먹는 습관과 훈련을 들이면 그렇게 크게 어려움 없이 먹을 수가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저희가 뭐 굳이 인도에 대해서 막 더러운 얘기하고 안 좋은 이야기부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만 사실 그냥 이게 뭐라 해야 되나 그냥 현재의 모습? 그럼요. 그리고 뭐 딱히 나쁘게 이야기하고 나쁜 면만 들추려 이런 의도는 아닙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오해는 없으시길 바라겠고요. 근데 그 또 자꾸 안 좋은 이야기만 하면 좀 그런데 인도 하면은 또 우리가 많이 듣는 국제 뉴스 통해서 많이 듣는 거 성폭력 문제. 그 성희롱이 길거리에서 굉장히 많고 특히 심각한 성폭행 막 이런 것도 좀 벌어지고 사건 사고들이 있죠. 이거는 그러면 실제 그렇게 심각한 건지 아니면 좀 과다하게 보도가 되는 건지 대표님이 보시기에는 어때요? 일단 저는 뭐 제 말씀부터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그 숫자 공신력 있는
국제기구나 기관들의 숫자를 이제 말씀드리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네. 일단 자, 인도라는 사회는 기본적으로 남성 중심의 사회다. 그 남성 중심의 사회의 밑바닥에는 사실 힌두 민족주의가 깔려 있다. 예, 그렇게 지금 보시면 되겠고요. 네. 근데 이제 남성 중심 사회가 되다 보니까 어떤 것들이 있냐면은 이제 그 뭐 도시도 도시지만 지방, 네. 시골로 가면 남성과 여성의 성비의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심하면 남자 한 1,000명 중에 네. 1,000명 대비 여자의 그 숫자가 750에서 한 800명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그러면 이제 남성 숫자 대비해서 네. 뭐 한 20에서 25% 정도 시골 예. 같은 경우에 차이가 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정상적인 그 결혼이 내지는 연애가 진행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그런 것들이 좀 영향을 미치지 않나 하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것이 좀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나라에 예를 들어서 지난 뭐 5년, 10년 사이에 네. 사실 제가 보더라도 뭐 여러 가지 기사나 뭐 방송에서 다뤄지는 그 인도의 그 성폭력 네. 뭐 실태랄까 사건이랄까 그런 것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사실이. 그런데 이제 제가 통계를 한번 봤습니다. 그 통계는 무슨 통계를 봤냐면은 유엔의 그 통계가 있어요. 그 통계를 좀 이렇게 보면 결론적으로 예를 들어서 그렇게 인도의 그 성폭력 그 사고가 심각하다면 이게 이제 제대로 좀 예를 들어서 전 세계 탑 10 국가 네. 성폭력에 뭐 이런 식으로 나와야 되는데 그런 거는 아니고 실제로 숫자를 보면은 탑 10 국가에 그 대부분 뭐 아프리카 국가들이 많고 넘버원은 보츠와나라는 그 아프리카의 그 국가고요. 넘버 2가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넘버 3인데 넘버 2가 그 남아프리카 공화국 안쪽에 보면은 여기 레소토라고 그 조그만 나라가 하나 있거든요. 네. 거기가 넘버 2고 이런 식으로 해서 탑 10에 인도의 그 레이프 통계, 즉 강간 통계가 안 잡혀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그건 인구 대비요. 인구 대비로 숫자. 예, 그렇죠. 인구 대비로 레이시니까 예. 비율이잖아요. 네네네. 인구 대비로 그렇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밑으로 쭉 내려가면서 그 순위를 보니까 150몇 국 중에서 인도 같은 경우에는 대략 한 60위권 정도의 그 강간 통계가 잡히더라.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숫자만 놓고 봤을 때는 사실은 인도가 보기보다 실제보다 좀 많이 좀 억울한 측면이 없지 않아 있다. 그렇게 지금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구 대비 성폭력 발생 그 비율로 보면 60위권. 네네. 근데 원체 인구가 많다 보니까 절대적인 수로 보면은 더 많이 보이는 것처럼 많이 네. 보도가 되는 것처럼 보도가 느껴지는 거네요. 느껴지는 거죠. 근데 이제 성폭력이라기보다는 영어로는 rape statistics니까 그냥 그 강간 통계, 우리 말로 표현을 하자면 제일 센 거. 예, 제일 센 거로 표현하자면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올해 그 나온 자료입니다. 예. 근데 대표님이 처음에 인도 가신 게 2011년, 지금 2023년. 네. 그러니까 CJ 오쇼핑에서 인도 법인장을 2016년 네. 하셨고 봄에 나왔습니다, 제가. 그 이후에는 지금 이제 CNS 네이처 통해서 그 직접 사업도 현재 네. 사업하고 계시고. 인도지사도 이제 설립을 해서 네. 이제 사업을 하고 있죠. 그러면 혹시 그 뭐 어떤 인프라 측면이라든지 네. 그런 것들도 그래도 뭐 10년 사이에 좀 더 발전을 하고 있겠죠? 지금 많이 좋아졌죠. 많이 좋아졌는데 아직도 많은 기사, 방송이 인도 관련해서 얘기를 할 때는 인도가 발전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인도의 인프라가 안 좋다. 네네네. 고속도로의 비중이 전체 도로 대비 뭐 5%밖에 안 되고 비포장도로도 뭐 40% 정도 내외가 되고 이런 류의 어떤 기사가 많이 실리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지금 현재 있는 모디 총리가 네. 2014년서부터 이렇게 집권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올해로 9년째인데 상당 부분 많이 투자를 했고 개선을 시켜왔다. 네. 하지만 아직은 부족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또 하나 그 우리가 인도의 문화하면은 빼놓을 수가 없는 게 네네. 그 발리우드라고 하는 인도의 영화 산업이지 그쵸. 않습니까? 굉장히 크죠. 얘기들 많이 하죠. 예. 물론 이제 14억 인구가 보는 영화니까 네네. 이른바 발리우드라고도 하는데 근데 그게 우리식 혹은 영어식대로 표현을 하면 뮤지컬 영화가 대부분이라 하더라고요. 갑자기 밥 먹다가 일어나서 노래하고 춤추고 연애하다가 네네. 갑자기 노래하고 춤추고 네네. 심각한 장면에서 갑자기 또 노래하고 춤추고 등장하고 막. 근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그 인도 영화가 그럼 뮤지컬 영화냐, 예. 그 오리지널 뮤지컬 영화냐고 누가 저한테 여쭤보신다면 지금 우리 네. 이대호 대표님처럼 네. 그렇게 얘기하기는 힘듭니다. 그 왜 공부하실 때 이런 거 들어보셨죠? 클리프 노트라고 네. 미국에서 이제 그 스타디 가이드처럼 이렇게 나오는 게 있거든요. 네. 인도 영화를 이렇게 분석하는 여러 가지 기관들이 있는데 클리프 노트에 따르면 이 볼리우드 영화. 근데 왜 그게 왜 볼리우드라는 이름으로 불려질까요? 전 세계적으로 미국의 그 할리우드 네네네. 말고 무슨 우드하고 불리워지는 영화 산업은 인도의 볼리우드밖에 없거든요. 네네네. 근데 이제 그 볼리우드는 사실은 봄베이 플러스 할리우드가 예. 이제 합쳐진 말인데 네. 그럼 봄베이는 뭐냐? 네네네. 제가 살던 그 뭄바이의 옛 이름이 봄베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봄베이하고 할리우드가 합쳐서 이제 볼리우드라고 표현을 하는 건데 아까 이제 다시 그 클리프 노트로 돌아가서 그 인도 영화의 특징을 한 5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 상영 시간이 깁니다. 최소한 뭐 2시간에서 한 3시간 정도의 상영 시간이니까 굉장히 길죠. 예. 거기다가 이제 다채로운 그 시각적인 스타일이 화려하죠. 많이 동원되니까 화려하잖아요. 예. 예를 들어서 남녀 말씀하셨던 그 노래와 춤을 하는 그런 장면에서 남녀 주인공과 스태프들이 춤을 추는 장면을 이렇게 보면 엄청나게 화려합니다. 그래서 그런 시각적인 볼거리가 있다 이거죠. 네. 그다음에 반복적인 플롯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또 처음에 말씀하셨던 뮤지컬의 그 스타일이 많이 나온다. 그래서 춤과 영화가 우리 입장에서 보면 뜬금없이 이렇게 나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영화의 일부분에 이렇게 녹아 들어가 있는 거죠. 뮤지컬 영화는 아니지만 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그 권선징악 즉 해피엔딩으로 대부분의 영화가 많이 끝나거든요. 볼리우드 영화들이. 그러니까 한 5가지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뮤지컬 영화라고 정의하기는 뭐하지만 그냥 네. 춤과 노래가 자연스럽게 계속 녹아들어 있는. 예. 그리고 권선징악이 특징이고. 그럼 거의 다 해피엔딩이에요. 거의 해피엔딩이 굉장히 많은 거죠. 예, 확률적으로. 근데 이제 그러면은 왜 그 인도 사람들이 그 영화에 볼리우드 영화에 그렇게 춤과 노래가 많이 등장을 하냐. 그렇죠. 제가 이제 한 4년 반 이렇게 그 거주를 했잖아요. 인도에. 네. 보면은 이것부터 말씀드릴게요. 인도의 공휴일이 공식적으로 잡혀 있는 건 딱 3가지밖에 없습니다. 공휴일이요? 공휴일, 국경일. 주말 빼고. 예, 주말 빼고 국경일이 딱 3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는 독립기념일. 네네네. 독립기념일 우리는 45년 8월 15일인데 걔네들은 2년이 늦은 47년 8월 15일이거든요. 8월 15일이 독립기념일. 그리고 리퍼블릭 데이라고 그래갖고 공화국의 날. 그게 1월 26일입니다. 예.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간디의 탄생일이 있어요. 그게 10월 2일이거든요. 네. 그럼 요 독립기념일, 공화국의 날, 간디 탄생일 빼고는 공식적인 국경일이 없어요. 나머지는 그럼 국경일이 뭐냐? 네.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전부 그 힌두교면 힌두교, 이슬람교면 이슬람교, 기독교면 기독교 그런 어떤 종교적인 연관 하에 각 주마다 이제 그 공휴일이 이렇게 세팅되는데 결론 정신없이 많이 놉니다. 너무 지나치게 그 논다 싶을 정도로 제가 있었던 그 기간 동안에 굉장히 많이 놀아요. 근데 아니 그 공식적인 놀면서 빨간 날이 아닌데요? 그러니까 그 주에서 지정하는 공휴일이 많아서 그런 것들에 그 공휴일마다 춤과 노래를 하는 거죠. 그래갖고 제가 있던 2012년에도 그 싸이의 그 강남스타일이 예. 어마어마하게 그
틀어지고, 예, 그 다음에 불리워지고 막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게 좀 지나치게 굉장히 공휴일이 많다는 느낌이 들었는데 저도 나중에 알아보니까 말씀드린 대로 정말 공식적인 공휴일은 3개밖에 없더라. 이렇게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근데 그때 이제 춤과 노래를 이제 즐기는 흥이 있는 문화는 맞습니다. 근데 현지에서 사업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직원들 일시켜야 되는데 계속 쉬고 힘들죠. 거기다가 아까 뭐 대기오염, 수질오염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공휴일에 대부분 불꽃놀이도 하고 네네네. 폭죽 터뜨리거든요. 그러면은 정신이 없는 거죠. 길은 혼잡하고 사람은 많지, 차들은 빵빵거리지, 차선 구분 없이 다니는데 무슨 공휴일이다, A 공휴일이다, B 공휴일이다. 놀고 춤추고 폭죽 있고 틀어놓고 하면은 예, 음악 틀어놓고 정신 없습니다. 네. 이야. 근데 또 반대로 생각해 보면 또 네. 그렇게 흥이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뭔가 소비 측면에서 우리가 좀 잘 활용을 할 수도 있겠고 그런 어떤 긍정적인 것도 있죠. 네.